중국에 잠식되는 전기차 시장. 중국의 전기차 업체 비아디 국내 출시가 한국에도 중국 전기자동차 BYD가 들어올 것이라는 상황 파괴. 도로 위에 흉기가 부족해서 폭탄을 수입하려는 건가? 일회용 전기차를 1,900만 원에 안 탄다. 응, 너나 많이 타 있어. 중국의 전기차를 사지 않겠다는 다수의 여론. 그러나 이미 한국 버스의 절반은 중국 전기차. 한국에도 전기차가 스멀스멀 들어오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것은 한국만의 상황이 아님. 이런 흐름에 크게 반응한 건 바로 미국. 높은 관세 때문에 미국의 중국 전기차가 거의 들어오지 못했음에도 여기서 4배를 더 올리겠다고 선언. 미국은 중국이 뭐가 무서워서 선제 공격을 한 걸까? 그리고 미중 갈등은 대한민국에도 영향을 끼칠 것인가? 1Q60 수사팀 사건 보고 미중의 전기차 전쟁 그리고 한국에 떨어질 현대차와 기아차가 미국 전기차 점유율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올해 5월까지 5달 동안 약 5만 대를 판매했는데요. 미국 전기차 시장 1위인 테슬라와의 점유율 격차도 30%포인트나 줄었습니다. 기아는 미국에서 가성비 전기차로 유명합니다. EV6는 한국 돈으로 6,200만원, 내년에 출시될 EV3는 3천만원 후반대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벤츠사의 EQS가 2억 원에 달하고 EQE가 1억 4천만원대인 것과 비교하면 기아차는 엄청난 혜자 전기차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 가지 변수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미중 무역 전쟁. 그 중에서도 주목할 건 지난달 바이든이 서명한 관세 법안입니다. 전기차 및 배터리, 태양광 에너지 등의 관세를 올린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꺼낸 미국의 카드가 왜 우리나라 전기차 질주에 걸림돌이 되는 걸까요? 지금까지 발표한 미국 관세를 보면 한국 전기차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오히려 호재로 볼 수 있죠. 관세, 즉 중국차에 세금을 더 부과한다는 의미니까 미국에서 전기차는 더 비싸질 것입니다. 한국 전기차에 유리하죠. 그러나 항상 그렇듯 영원한 호재는 없습니다. 미중 갈등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변수는 항상 있습니다. 현재 현대차와 기아 전기차에 들어가는 각종 부품들과 공급사까지 확인해보면 중국 의존도는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미국 관세 조치에 해당하는 우리 전기차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또 변할 수 있습니다. 지금 관세 법안은 중국의 완성형 전기차에 관한 것입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앞으로 전기차 부품의 중국산 비중을 더 낮추지 않으면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치는 지난번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바이든의 미국 대선용 액션이라는 게 강한데요. 어떻게 될지는 미국 대선이 끝나봐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미국이 특별히 중국을 싫어해서 혹은 중국의 성장을 무서워해서 중국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한 끗 차이이긴 한데 미국은 중국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성장을 방해하는 국가와 그 국가의 기업을 싫어합니다. 중국 전기차 시장을 죽이기 위해 중국을 때리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전기차 시장을 키우기 위해 방해되는 국가와 기업을 때린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미국의 특정 시장을 위협한다? 그러면 한국에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그런 시도를 하려고 했던 전적도 있고요. 다만 관세를 올리는 것이 미국 소비자들에게도 부담이 되니 그렇게 하지 못할 뿐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면 중국 전기차 시장은 무너질까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문제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EV 배터리입니다. 전기차 가격의 절반은 배터리라고 할 정도로 전기차에서 배터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배터리 시장을 꽉 잡고 있는 것이 중국입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건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연료들이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광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양극재에 필요한 광물을 봐보겠습니다. 리튬이 핵심 광물인데요. 현재 리튬은 에너지 밀도가 높은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광물입니다. 중국이 리튬 생산을 찾고 있으며 리튬을 가지고 장난을 치기도 합니다. 나트륨이나 각종 여러 가지 원소들로 분명히 배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만 저온 특성이 불안정하다거나 아니면 에너지 밀도가 낮기 때문에 많은 무게를 실었어도 주행거리가 짧아진다거나 단점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리튬 같은 경우는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한 6년 전부터 2년 전까지 4년 동안에 중국에서 광산이나 원자재 확보를 통해서 리튬 가격을 8배까지는 상승시켰습니다. 또 8배까지 상승시킨 상황에서 국내 배터리 3사들이 리튬을 원자재로 확보해 놓으니까 갑자기 40% 다운
왜곡시키면서 가격에 혼란을 가져왔고 결국은 국내 배터리 3사들의 수익률이 급감하는 사태가 있었거든요. 음극재는 중국의 의존도가 더 높습니다. 음극재에 사용되는 주요 광물은 흑연인데 이건 중국 의존도가 95%에 육박합니다. 흑연 45개 광산 중에 30개가 중국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미와 원자재 계약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 기업도 2대 주주가 중국 기업이었습니다. 한국 전기차는 IRA에 따라 미국에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세액 공제를 받고 있고 그에 따라 소비자 가격은 떨어지고 구매를 촉진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정하는 적대적 국가와 관련된 기업이나 그 국가의 물건을 쓰지 못하도록 IRA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미중 갈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언제까지 IRA 혜택을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국제시장, 단기적인 시야만 가지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